안녕하세요. 오블리 성형외과 김다은 원장입니다. 자가늑연골로 코끝을 세우면 안 떨어진다, 귀연골은 약해서 떨어진다, 이런 설명들이 왜 절반만 맞고 중요한 절반은 틀린 말인지 조금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는 주제, 코끝 떨어짐 단단하게만 만들면 해결되나요?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단단하면 안 떨어진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코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코끝이 안 떨어지게 단단하게 오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단단한 재료는 안 떨어지는 코, 늑연골은 안 떨어지는 코끝,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끝을 물 위에서 높게 올려놓으면 재료가 뭐든 간에 우리 몸은 표정 지을 때 움직이는 근육의 힘, 하루 종일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력, 피부와 연부 조직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장력으로 계속 코끝을 아래로 당기고 있습니다. 처음엔 화려하게 높았던 코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가려 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흔히 말합니다. 코끝이 떨어졌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정말 단단한 재료만 쓰면 코끝이 안 떨어질까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문제는 재료의 강도가 아니라 코끝이 어떻게 지지되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져 있느냐입니다. 코끝은 버티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기본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끝 수술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는 귀연골, 비중격연골, 늑연골, 연골입니다. 만약 코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단함과 힘이라면 더 단단한 뼈나 금속, 매드포어 같은 것을 코끝에 쓰지 않을까요? 실제로 예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결론은 현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코끝은 무엇보다 버티기보다 움직임에 적응해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코끝은 단단하게 버티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웃을 때, 말할 때, 표정 지을 때마다 코끝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하는 자리를 돌처럼, 기둥처럼만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든든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한때는 매드포어 같은 단단한 이물질을 코끝에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코끝에 단단한 기둥을 세우면 안 떨어지지 않을까? 단단하고 모양이 잘 유지되고 지지력이 좋다는 말도 꽤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처음 결과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모양 그대로 비쳐 보이는 비침, 돌출, 감염, 딱딱한 이물감 등의 전혀 다른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코끝에 매드포어 같은 단단한 이물질을 쓰지 않는 것이 사실상 교과서적인 기본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자가늑연골, 좋은 재료지만 떨어지지 않는 재료는 아닙니다. 이물질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뒤에는 그래, 이물질은 위험하니까 우리 몸의 재료로 단단하게 만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에스모이드 같은 뼈 혹은 길게 자른 늑연골로 코끝을 위로 올리는 연장이식들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진만 보면 높고 뾰족하고 화려하고 딱 안 떨어질 것 같은 코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다시 필요합니다. 우리 코끝은 그렇게 딱딱하고 새부리처럼 커야 하는 구조인가? 얼굴뼈 중에서 제일 잘 부러지는 뼈가 바로 코뼈입니다. 의대 시험에도 늘 나오는 이야기죠. 코는 얼굴의 정면, 제일 튀어나와 있고 외부 자극이나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의 앞부분인 코끝은 단단한 뼈가 아니라 연골, 부드러운 연부 조직, 탄력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부러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코끝은 원래 부드럽고 탄력 있고 만졌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 부위를 안 떨어지게 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버리면 일상적인 부딪힘과 자극에 더 취약해지고 피부는 얇아지고 연골은 비치고 뾰족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강해지고 딱딱한 이물감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재수술로 오시는 분들의 코를 보면 코끝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코끝이 너무 딱딱해요. 피부가 얇아져서 비치는 것 같아요. 웃을 때 코가 같이 안 움직이고 뻣뻣해요. 손으로 만지면 내 코가 아니라 뭔가 들어있는 느낌이 심해요. 그래서 원장님,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코끝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십니다. 안 떨어지게 하려다가 너무 단단한 코를 만들어버린 코가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귀형골은 떨어진다? 사실 사용법의 문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귀연골,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 귀연골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았던 이유는 대부분 사용 방식이 너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날개연골 사이에 귀연골을 그냥 끼워 넣거나 위에 덧대듯이 쌓기만 하고 정작 날개연골 자체는 그대로 두었던 경우들, 이렇게 되면 기본 구조는 그대로인데 위에 재료만 덮어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눌리고 흡수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중격이나 늑연골로 길게 연장 이식을 한 이후에 귀연골을 살짝 덮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귀연골은 진짜 구조를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딱딱한 기둥 위에 살짝 둥글게 덮는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탄력적인 코끝의 구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코끝의 구조를 복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만 보고 귀연골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 사실은 반쪽짜리 평가입니다. 코끝이 떨어지는 문제는 귀연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귀연골을 다루는 기술과 개념입니다. 안 떨어지는 코끝을 만들겠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늑연골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이 분명할 때, 그리고 코 재수술 시 필요한 귀연골과 비중격의 재료가 부족할 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코가 답이 아니라 구조가 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코끝의 답은 단단함이 아니라 힘을 빼도 제자리를 지키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끝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지지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 안에서 높이와 위치와 모양을 만들고 가장 어울리는 재료 선택과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코끝의 탄력과 자연스러움을 지키고 싶고 오래 보아도 편안한 내 것 같은 코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귀연골이 코끝에 가장 알맞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단단한 코가 아니라 텐션 프리, 그 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구조와 기술력 그리고 부드러운 탄력입니다. 수술은 운이 아닙니다. 지켜야 될 의무와 원칙 오블리. 지금까지 오블리 성형외과 김다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